얼룩무늬의 끈. 코난 도일 지음. 1. 새벽의 방문객. 4월 초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홈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늦잠 꾸러기인 홈즈가 오늘 아침에는 웬일인지 양복을 갖추어 입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난로 위의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오늘 아침에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무슨 큰 사건이라도 일어난 걸까?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홈즈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왔네. 좀 더 자고 싶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무슨 큰 사건을 의뢰하러 온 모양이야. 뭐 큰 사건이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건이라는 소리에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홈즈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친구인 와트슨 선생입니다. 뭐든지 서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떨고 있는 걸 보니 추우신 모양이군요. 자, 좀 더 난로 가까이로 오십시오. 뜨거운 커피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엔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사자에게 물린 사슴처럼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녀의 모습을 재빨리 관찰하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그 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오늘 새벽 일찍 기차로 오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가씨의 장갑 속에 왕복 차표가 들어있군요. 아가씨는 집을 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오랫동안 진창길을 달려 역에 도착했지요. 여자는 놀랍다는 듯 몸을 흠칫하며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건 없습니다. 아가씨의 왼쪽 소매에 흙이 튄 곳이 7군데나 있군요. 그런 식으로 흙이 튀는 것은 이륜마차 밖에 없지요. 물론 아가씨는 마부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테고. 홈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홈즈 씨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6시 전에 집을 나와 30분쯤 이륜마차로 달려 레저헤드 역에 도착했죠. 그리고는 첫 차로 워털루 역에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홈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홈즈 씨, 저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해금을 치를 수는 없지만 결혼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꼭 지불하겠습니다. 돈 같은 건 아무 때 주셔도 좋습니다. 저로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아가씨를 괴롭히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며 홈즈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필기도구를 꺼냈습니다. 아, 여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녀는 기쁜 듯이 이렇게 말한 다음 곧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제 이름은 헬렌. 아버지와 둘이 스토우크모란 마을의 낡은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십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인자한 분이셨는데. 헬렌의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우선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홈즈는 어서 하시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한때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였던 로일롯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감에 따라 집안이 몰락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되자 아버지는 인도의 캘커타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인도에는 의사가 별로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병원에는 항상 환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들도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이라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와 저, 그러고 언니 줄리아입니다. 저와 언니는 쌍둥이로 그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인도에 주둔하는 영국군 소장이었는데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던지 지금의 아버지인 로일롯 박사와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인 줄리아는 지금 어디서 살지요?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 언니는 2년 전에 죽었어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죽임을 당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군요. 헬렌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았습니다. 로일록 박사는 우리 어머니와 결혼한 뒤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한 인도인 하인을 몹시 때려 죽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운명은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예, 여러 가지 걱정과 마음의 고통이 겹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언니는 의붓아버지인 로일록 박사와 함께 스토우크모란 마을의 낡은 저택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많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생활에 곤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지요?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생활은 울고 싶을 만큼 괴롭고 지루했습니다. 로일록 박사가 학대를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스토우크모란 마을에는 모두 명랑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 뿐인데 아버지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여 늘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외출이라도 했다 하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대판 싸움을 하곤 했죠. 로일록 집안의 남자들은 원래 성격이 몹시 거칠었다는데 우리 아버지의 경우는 열대 지방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더 심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2번이나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쯤 되면 아가씨들도 길을 펴지 못했겠군요. 아버지는 이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만 보면 슬슬 피해 달아나는 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무서운 만큼 힘이 센 데다가 일단 화를 내면 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대장장이를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죠. 아버지의 친구라고는 떠돌아다니는 집시들 뿐입니다. 아버지는 집시들이 야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잔답니다. 집안으로 불러들여 정원의 숲속에 천막을 치게 하는 때도 있답니다. 아버지는 또 인도의 동물을 대단히 좋아해서 인도 사람들은 통에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은 표범과 비비인데 그 맹수들을 뜰에 놓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틀림없이 사람을 물어 죽일 거예요. 아, 홈즈 씨,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헬렌은 몹시 여의고 건늙어 보였습니다. 미치광이 같은 아버지 때문에 고민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헬렌 양, 설마 언니가 인도의 야수에게 물려 죽은 건 아니겠죠? 홈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욱 기묘하고 등골이 오싹한 죽음을 당했지요. 언니가 죽은 날 밤의 일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몸이 떨릴 지경입니다. 하며 헬렌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언니가 죽은 것은 2년 전이라고 하셨지요? 예, 2년 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어요. 언니는 이모님에게서 소개받은 해군 소령과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2주일 앞두고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헬렌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던 홈즈는 언니가 죽은 날의 일을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3. 수수께끼의 휘파람 소리. 마을 사람들은 헬렌과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미치광이 저택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은 낡을 대로 낡아 대부분의 방은 쓸모가 없고 그럭저럭 바깥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바깥의 아래층에 학교의 교실같이 방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맨 첫째 방이 아버지인 로이롯, 가운데 방이 줄리아, 가장 끝방이 헬렌의 침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 사이는 모두 벽으로 막혀 있어서 옆방으로 가려면 일단 복도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방 다 창문이 정원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밤 로일롯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산 여송연의 짙은 냄새가 줄리아의 방에까지 풍겨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런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 냄새가 지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고 투덜대며 줄리아는 헬렌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괜찮아.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여기서 이야기나 하다가. 헬렌이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다가오는 결혼식에 관해 헬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쯤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려던 줄리아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상한 것을 물었습니다. 예, 헬렌. 너 한밤중에 휘파람 본 적이 있니? 아니, 그런 일 없어. 정말 이상해. 내 귀에는 분명히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 그것도 하룻밤만이 아니라 요즘 거의 날마다 새벽 3시쯤이면. 어머, 기분 나빠. 혹시 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냐? 아니야, 난 원래 잠귀가 밝잖니. 그래서 꼭 그 휘파람 소리 때문에 잠이 깨곤 한단다. 정원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마루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너도 혹시 들었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난 들은 적이 없어. 집시들이 숲속에서 부는 건지도 모르지. 아니, 틀림없이 그럴 거야. 헬렌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까? 어쨌든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럼 잘 자, 헬렌. 줄리아는 웃으며 헬렌의 방을 나갔습니다. 이윽고 줄리아의 방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헬렌도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침대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로일롯이 표범과 비비를 놓아 기른 후부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때려 부수기 전에는 누구라도 두 사람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헬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줄리아가 말한 휘파람 소리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밤은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는 유리창을 때리며 쏟아졌습니다. 얼마쯤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헬렌의 귀에 폭풍우를 꿰뚫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언니 줄리아의 비명이었습니다. 헬렌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간 순간 헬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휘파람 소리는 이내 사라지고 무엇인가 무거운 쇠붙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렌은 공포로 굳어진 몸을 이끌고 줄리아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에 이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헬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줄리아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희미한 복도의 불빛 속에 떠오른 줄리아의 얼굴은 죽은 사람같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헬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렌은 재빨리 뛰어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줄리아는 무릎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줄리아는 몹시 고통스러운지 몸을 비틀며 신음하였습니다. 손발에는 경련이 일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헬렌은 줄리아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줄리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 헬렌. 끈이 얼룩무늬의 끈이. 하고는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손가락으로 로일롯의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경련이 일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 그렇지. 헬렌은 그제야 생각이 미친 듯 로일롯을 부르려 뛰어갔습니다. 로일롯은 마침 가운을 걸치고 방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소동에 잠을 깬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언니가. 헬렌은 매달리는 듯한 표정으로 로일롯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따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일롯은 곧 줄리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 줄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줄리아는 그때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줄리아. 정신 차려. 로일롯은 줄리아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 넣어준 다음 마을의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로일롯이 애쓴 보람도 없이 줄리아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무서운 최후였습니다. 하고 헬렌은 지친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그런데 언니가 죽던 날 밤 휘파람 소리와 무엇인가 쇠붙이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잠자코 헬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홈즈가 물었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그 점을 물어보던데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집이 낡아 삐걱거렸으니 혹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때 언니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홈즈가 다시 물었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을, 왼손에는 성냥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무엇인가에 놀라 성냥을 켜고 방안을 살펴보았군요. 이건 중요한 점이군. 그래, 경찰에선 어떤 판단을 내렸지요? 아버지의 행실은 그 일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자세히 조사했지만 결국은 언니가 죽은 원인을 캐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문이 안으로 잠겼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창문에는 튼튼한 쇠빗장이 달린 덧문이 있었습니다. 벽과 마루도 구석구석 조사했지만 어디에도 수상한 자가 숨어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굴뚝은 굵지만 큰 쇠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독약을 먹인 흔적은 없었습니까? 언니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독약을 먹인 흔적도 또 스스로 마신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점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럼 헬렌 양, 당신은 언니가 무슨 이유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언니는 엄청난 공포로 충격을 받아 죽었을 것 같아요. 휘파람 소리 이외에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시들은 그새 정원 숲속에 있었습니까? 예, 언제나 몇 사람은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말한 얼룩무늬 끈에 대해 뭔가 생각나는 점이 없습니까? 저도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헛소리를 한 게 아닐까요? 참, 언니는 집시들이 쓰고 있는 물방울 무늬의 천을 가리켜 곧잘 얼룩무늬 수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룩무늬 끈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홈즈는 안타깝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사건이군. 자, 헬렌 양, 무엇이든 좋으니까 이야기를 자꾸 계속해 보십시오. 헬렌은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긴장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홈즈 씨, 저는 간밤에 그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홈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뛰어온 겁니다. 홈즈 씨에게 의논하면 저 기분 나쁜 휘파람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언니가 죽은 후 지난 2년 동안 저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몇 년 전부터 교제하던 분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저께부터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은 신랑에게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테니까요. 제 침실도 고치느라고 벽을 헐었으므로 간밤엔 할 수 없이 죽은 언니의 방에서 잤습니다. 언니가 쓰던 침대에 누우니 언니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방에 정적을 뚫고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서워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등불을 켜고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다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제 다 이야기한 것 같군요. 아니, 헬렌 양. 또 한 가지 털어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로일로 박사에게 심한 짓을 당한 걸 숨기고 있군요. 어머나, 저는. 헬렌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 손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군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 억센 힘으로 잡거나 비튼 자국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무릎에 올려놓은 헬렌의 손목에는 5손가락의 흔적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헬렌은 재빨리 그것을 가리며 아버지는 화가 나면 난폭해진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는 난로의 불길을 바라보던 홈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어.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아. 이봐요. 헬렌 양. 와트슨과 함께 스토우크 모란 곳으로 가서 방들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눈치채면 곤란해요. 될 수 있으면 오늘이 좋겠는데. 마침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런던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다행이군요. 와트슨. 함께 가는데 이의는 없겠지? 내게 이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럼 둘이서 오후에 가겠습니다. 헬렌 양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런던에까지 온 김에 볼일을 좀 보고 가야겠어요. 하지만 두 분과 시간을 맞추어 오후에는 집에 돌아가 있겠어요. 헬렌은 올 때와는 달리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